하늘을 보고 한번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울부짖은 건 아니었고 큰 소리로 탄식했던 적이 있어요. 뭐 울진 않았으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저기요, 나중에 도대체 나한테 뭘 시키려고 자꾸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2009년 정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었고 허튼 짓 하다가 생긴 빚도 있었고 내가 하고자 했던 꿈이 있던 20대 후반의 청년은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 프랜차이즈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하루에 내가 일한다고 쓰는 돈 말고 오늘부터 집에 틀어박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가야 될 돈이 한 달에 250만 원이었어요. 원금을 갚는 건 언감생심이고 가족들의 생활비와 은행, 캐피탈,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으로 그렇게 나가는 이자, 그리고 수험생이었던 동생 책값. 사람들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일반 월급쟁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일을 하는 강행군을 하면서도 한 번도 제 인생에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시간도 없이 정말 미친 듯이 뛰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이 없었을 땐 열심히 안 한 하루를 보냈다는 게 스스로에게 너무 억울해서 다리가 풀릴 때까지 헬스장에서 미친 듯이 뛰다가 집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경제활동, 또래 친구들 누구보다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결코 유행을 바라지 않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건 바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 마치 빅피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발길질에 채여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듯 분명히 나에게 뭔가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이렇게 일이 안 풀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는 하도 뭐가 자꾸 안 풀리니까 시간이 나면 다른 일 안 하고 꼭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었거든요. 요즘은 해민 스님 같은 분들이 힐링 책들을 써줘가지고 힘든 청춘들 한번 편하게 보기 좋은 책들도 많지만 그땐 스님 같은 분들이 편안하게 쓴 책들이 없었습니다. 톨스토이, 괴테, 유영모, 함석헌 신부님, 그땐 이상하게 이런 종교 색깔 강한 책들이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괴한 생각을 가지고 산 것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도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결코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의 자존감은 계속해서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나씩 극복하는 제 자신이 너무 기특했었거든요. 지금도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정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IMF를 겪고 1999년 대학을 안 가면 정말 루저 취급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가난한 집에서 대학 등록금이 없으면 절대로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전액 장학금 통지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첫 번째 가장 기뻤을 때였고요. 두 번째는 그 뒤로 10년 후에 2009년 미친 듯이 정말 돈이 너무 없었을 때 기적적으로 영업사원으로서 4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수수료로 1200만 원을 다음 달 받을 수 있었을 때, 그 두 가지가 정말 가장 기뻤을 때였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송파구 오금동에 있던 그 삼겹살집, 광진구 자양동에 있던 그 기사식당, 그 방이동에 있었던 보신탁집, 신천에 있었던 돈가스집까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던 제가 다니던, 제가 영업을 하던 그 회사의 순댓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바꿀 예정이었던 가게들이었죠. 저는 당시에 하나를 계약할 때마다 커미션으로 300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나의 미친 듯한 고생을 보듬듯 한 달에 4건이라는 희망적인 실적을 달성을 합니다. 기뻐서 눈물이 날 수 있다는 걸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금의 와이프인 당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빠, 이제 억대연봉이야. 다음 달도 계약 이 정도는 계속해서 쓸 거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성공할 거야. 이제 이 빌어먹을 돈 때문에 좀 걱정 좀 하지 말고 살자. 혼자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뉴스에 기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구제역이 발발했다는 건데, 아니 2008년도에 광우병이 왔다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젠 돼지냐?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돼지 도매시장에서는 미친 듯이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순댓국에 들어가는 머릿고기, 내장들 할 거 없이 도매상들은 물건을 딱 끊어버리고 순댓국 원가는 치솟기 시작하는데, 순댓국 원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순댓국으로 장사하던 사람이 6,000원에 팔던 순댓국 한 그릇을 9,000원은 팔아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저기서 제가 당시에 계약을 쓴 사장님들한테 전화가 오게 되고 급기야는 회사에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계약을 쓴 4명의 사장님들과의 계약은 다 취소가 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일도 생기게 되고, 어쨌든 저의 커미션 1,200만 원은 그렇게 날아가게 됐고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내 밥그릇, 내가 여태까지 순댓국 프랜차이즈로 바꾸려고 한 그 사장님들과의 노력한 그 시간들, 그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이제 순댓국 영업을 뛰어서 계약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영업할 거리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분들 중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저에게 당시에 많이 의지를 하셨고, 저를 믿고 계약을 써준 신천에 있던 돈가스집 사장님이 계약금 300만 원을 달라고 회사에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회사도 급격하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계약금 300만 원 돌려달라는 저의 간절한 부탁에도 당시 회사 대표는 눈 하나 꿈쩍 않고 거절을 했고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확실한 명분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300만 원이 그 두 분에게는 전 재산이었다는 걸 말이죠. 대표실에서 언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말 도망치고 싶었지만 전 그러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안 피하고 기다렸습니다. 대표실에서 나와서 그 돈가스집 사장님이 저를 보던 그 시선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대역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으니까요. 계약을 시킨 죄인은 회사를 나가는 돈가스집 사장님을 뒤따라 나갔고 안녕히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꾸 없이 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돌아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더니 한 팀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고 쓴웃음을 짓더니 다시 갈 길 가시더라고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아 진짜 도대체 나중에 뭘 시키려고 이런 일들을 나한테 겪게 하는 거지?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전 크리스찬도 아닌데 내 인생이 너무 이렇게 고달픈데 그래도 나 힘든 거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억울하니까 그렇게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산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누군가의 발길질에 채여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회사를 창업하고 수년 동안 최악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딱 안 굶을 정도로만 밥만 먹고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최악이라고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미션이 어려울수록 막 속에서 끌어올랐고 눈앞에 이거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 쓸 시간을 없애서 안 썼어요. 빚 갚는 게 너무 힘들면 카드 회사에 가서 36개월짜리를 60개월짜리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안 늘려주면 못 갚겠다는데 카드 회사도 안 늘려주고 방법 있겠어요? 한 달에 36만 원씩 내야 되는 거 기간은 늘었어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로 줄게 되면은 굉장히 숨통이 트이고 오늘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할까? 이런 여유까지 생깁니다. 무언가 닥쳤다고 회피하지 마세요. 한 번 회피하면 두 번 회피할 일 생기고 여태까지 열심히 한 나라는 사람의 자존심에 자존감에 상처가 납니다. 상황이 최악이라고 나까지 최악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뭇가지 가지가 부러질 때 아픔이 있듯이 삶의 방향이 변화할 때 아픔과 시련이 꼭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초보 창업자들은 그 아픔과 시련을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거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알아달라고 해봐야 이게 공감이 안 됩니다. 가족들이 몰라준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른 가족들도 다 똑같습니다. 가족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족이라고 어떻게 압니까? 알아주는 척 하는 가족들이 아마 고마울 뿐인 거고 그런 가족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이 오게 되면은 나랑 똑같이 겪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생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있는 그 행동이나 말투, 눈빛,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대충 느끼게 됩니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인생 최악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제가 한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잘 잡고 삶의 방향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추운 날이라 그런가 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다음 달 1월 2020년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을 내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꼭 방향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잘 일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모쪼록 힘내시고요. 2020년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